먼저 지난 대선의 최종 투표율이 77.1%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율 열기가 높았던 만큼 이 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을 넘어서 과연 80% 선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이게 우선적으로 주목이 됩니다. 네, 이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은 건요. 김대중,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1997년 15대 대선 이후로는 없습니다. 당시 투표율은 80.7%로 이후 이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과 지선에서도 80% 투표율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긴다면 이 28년 만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사전 투표율인 이 34.74%의 기록이 이 본투표의 최종 투표율 기록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선거인 만큼 국민의 심판 열기가 높아서 80%를 넘을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투표율이 80% 이상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내비치면서 영남이든 호남이든 의미 있는 득표율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에 더 많은 지지자들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선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다. 직전 대선 투표율 77%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해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특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80%를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이건 호남이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서로 득표들을 해서 이 대통령 선거가 국민 통합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엔 좀 높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격변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나라를 올바로 이끌 수 있고 또 세계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는 대통령을 누군가 뭐 이 점을 뭐 저희들은 지금 많이 강조하고 이전 두 번의 대선의 투표율이 모두 77%대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더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희는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요, 이제 각 후보 진영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지 주판을 튕겨보기 마련입니다. 각 당에서는 높은 투표율이 모두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면서 아전 인수격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진행된 이번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한 것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80%에 육박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상반된 관측을 내놨는데요.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의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본투표율이 올라간다면 김 후보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크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영남 지역의 본투표 참여율입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투표율 추세로 본다면 영남 지역의 본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 네, 이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 지역의 사전투표율은요, 30% 초반대로 지난 대선 때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는 사전 투표율이 25.6%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0%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30.37%를 기록한 부산, 32.01%의 울산도 모두 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이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50%를 넘은 것과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때문에 영남 지역 투표율이 이 본투표에서 얼마나 올라갈지가 이번 대선 결과까지 좌우할 수도 있는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총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건요, 이 사전 투표 첫째 날 일부 지역에서 불거진 이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워낙 심각해서 둘째 날에 그 이튿날에 이 유권자들의 발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요, 보수 유권자의 사전투표 기피 심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영남권 투표율이 변수로 등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 지역의 이 본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력을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 관련해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왔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선거에 임박해서 이 대구와 부산, 울산, 이 경남 지역을 잇따라 찾은 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이 국민의힘뿐만이 아닙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도 영남권의 투표 득표율 모두 중요합니다. 이 목표인 득표율 50%를 넘기려면요. 텃밭격인 호남은 기본 자산으로 당연히 하고 이 험지로 평가받는 영남에서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그래서 이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구와 또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 등을 찾아서 이 표심에 호소하는 등 영남권 중도층 확장에 이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금 본투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투표에서의 관전 포인트 저희가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대선의 최종 투표율이 과연 80%를 넘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지난 대선의 최종 투표율이 77.1%였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이제 2번째로 높았을 정도로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느냐 또 80%를 넘을 경우에는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지금 이 부분을 놓고서 각 후보 캠프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 듯합니다.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투표율을 사실 진영 간의 유불리 문제도 치환해서 얘기하는 것을 저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시민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본인들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난 대선의 투표율 77.2%를 넘어서 80%가 아니라 85%, 90%까지라도 가면은 그것처럼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득실을 이야기하자면은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존의 공고한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던 후보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에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미 한 번 출마를 해서 상당한 득표를 했었고 고정 지지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 지지층의 상당수는 이미 사전투표에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투표율이 높이 올라가서 80%나 심지어 그 이상까지 간다면은 그만큼 추격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께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투표장에 가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김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게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각 진영의 유불리를 따진다면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요 지지층이 20대, 30대의 젊은 층이기 때문에 네. 젊은 층이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편인데 이번에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상황이 된다면 젊은 층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정으로 본다면 이준석 후보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번 대선이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요. 많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투표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이상 보면 사전 투표가 낮았던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이 본투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전 투표가 높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또 낮습니다. 다 이전 대선하고 뭐 추세는 비슷한데 가장 최근에 대선 투표율이 높았던 19대 대선의 77.2%와 본투표의 지금 투표율 상승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19대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26.1%였고 이번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34.7%였기 때문에 단순 대입하면 지난 19대 대선의 77.2%보다는 확실히 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 네. 80%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 열기를 보면 단순하게 이 투표율에서 확인되는 투표 참여 열기 이상으로 실제 적극적인 투표 참여 의지가 느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투표에서도 실제 19대 대선의 77.2%보다는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이게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뭐 기존의 이 지지층 결집의 효과 플러스 알파 효과인데 그건 아무래도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존에 투표를 포기하거나 했던 이 중도층 이런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